현재 미국 특파원 기자로 여기 런던에서 근무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한국과 북한이 곧 전쟁이 난다고 믿고 살았기에 첫사랑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자신의 딸을 믿고 옛 첫사랑을 찾으러 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과연 이 여성은 첫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첫사랑은 어떤 사람으로 지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첫사랑에 대한 아련한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소피라고 합니다. 저는 제 인생 대부분을 사건을 쫓으며 살아왔어요. 미국의 초대형 방송국 MBC에서 헤드라인 기자로 일하다 보니 제 일상은 정말 빠르게 돌아갔어요. 매일 정치, 범죄, 사회 문제 등 주목받을 만한 이야기를 쓰고 있었어요. 언제나 속보의 중심에 서 있었고 늘 움직이고 다녔어요. 하지만 제 인생이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일할 때가 아니라면 저는 딸 마리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사실 저도 마리도 몇 년째 런던에서 살고 있지만 저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살았어요. 대신에 한번 꼭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 일상을 이어가고 있어요. 마리는 똑똑한 젊은 여성으로 자라면서 항상 세상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보곤 했어요. 그런데 늘 그녀의 관심을 끌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아시아, 특히 한국이에요. 마리는 한국 드라마에 푹 빠졌고 한국어 배우기에 열중했어요. 솔직히 저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게 한국은 그저 또 다른 아시아 국가일 뿐 조금 멀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마리의 관심은 항상 저를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왜 한국일까?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 걸까? 라고 말이에요. 저는 작년 일본 문화에 빠졌던 때나 외국 영화에 열광했던 때처럼 또 한 번의 유행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녀가 새로 본 한국 드라마나 배운 한국어 단어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제가 말이 나이 때에는 한국은 북한과 전쟁을 크게 한 번 하고 휴전하는 시기라서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다들 한국과 북한이 전쟁이 곧 나니 절대 한국에 가지 말라고 다들 말했어요. 그만큼 한국은 불안한 나라, 미래가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저녁 런던에 있는 마리의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마리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따뜻한 봄 저녁이었는데 하늘이 밤늦게까지 밝게 남아있는 그런 날이었어요. 아파트에 들어서자 거실에서 부드럽게 음악이 흘러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배경음인 줄 알았어요. 고개도 들지 않고 그냥 지나쳤죠. 아마도 또 다른 케이팝 노래나 마리가 좋아하는 감성적인 발라드 중 하나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곧 어떤 멜로디가 제 귀를 사로잡았어요. 왠지 익숙한 느낌이었고 제 안에서 어떤 기억이 소환되는 것 같았어요. 문턱에 서서 멈춰 서서 그 노래를 들었어요. 그 노래는 한국어로 되어 있었고 뭔가 제 가슴을 조이는 듯 했어요. 들을수록 이상한 끌림이 느껴졌어요. 그 멜로디는 그냥 아무 노래가 아니었어요.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노래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는 파리에서 들었던 이후로는 과거 깊숙이 묻어두었던 누군가와의 추억 속에서만 듣던 노래였어요. 35년 넘게 듣지 못했던 그 노래가 지금 들리니 마치 파도가 저를 덮치는 듯 했어요. 저는 그 문턱에 서서 몸도 말도 움직일 수 없이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제 머릿속은 1989년으로 번쩍 돌아갔어요.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시절의 기억이었어요. 파리의 한 작은 카페에 갓 내린 커피향, 그리고 절대 잊지 못할 한 남자 김성호 씨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리가 제 모습을 눈치채고 달려와 엄마 괜찮으세요? 라며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제 얼굴에 충격이 가득했던 걸 마리도 보았나 봐요. 왜 제 몸이 굳어버렸는지 설명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수많은 기억들이 몰려와 저를 압도했어요. 그 노래는 마치 열쇠처럼 제 과거의 잠긴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시간마저 굽어진 듯 따스했던 파리의 봄날로 모든 것을 바꿔놓은 그 남자, 성호 씨에게 저를 데려다 준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과거는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문 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랜 세월 동안 잊은 줄 알았던 그 문을 열어야 할 때가 온 거라고 느꼈어요.
1989년 저는 젊은 여성으로서 파리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어요. 프랑스 최고의 대학 중 한 곳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면서 제 삶은 완벽해 보였어요.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친구도 많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도 이미 정해진 것만 같았어요. 파리 자체는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 같았어요. 대학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매일 아침 자갈길을 걸으며 신선한 공기를 마셨죠. 마치 파리가 저를 그 매력과 마법 속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예술, 역사, 문화의 세계였고 저는 이제 막 그 모든 것을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바뀌게 된 건 그 남자를 만난 순간부터였어요. 그의 이름은 김성우였고 한국인 아닌 북한에서 온 교환학생이었어요. 당시 그는 소르본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저는 한국에 대해 별로 알지 못했어요. 사실 한국에 대해 크게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중국, 일본, 한국 등 모든 아시아 국가들을 한데 묶어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성호 씨는 달랐어요. 저는 파리의 라틴 지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그를 처음 만났어요. 수업을 마치고 커피 한잔 하러 들렀는데 카페는 아늑했고 나무 테이블과 책들이 가득한 선반들이 있었어요. 줄 서서 기다리던 중 뒤쪽에 앉아있는 한 남자를 보게 되었어요. 그의 눈빛은 부드럽고 차분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는 책을 읽고 있었지만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잠시 후 제가 카운터로 가는 순간 저희의 길이 우연히 교차했어요. 서로 부딪히게 되었고 저는 먼저 사과드렸어요. 그러자 그는 따뜻하게 웃어주었어요. 그 웃음은 자연스러웠고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성우예요. 그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독특한 억양으로 말씀하셨어요. 북한에서 왔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북한에 대해 뉴스로만 들어봤지 직접 만난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의 말이 제겐 다소 이해가 안 되었어요. 저는 궁금했지만 질문을 너무 많이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성우 씨는 전혀 꺼려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 공부, 저널리즘에 대해 물으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며 저는 그에 대해 더 알게 되었어요. 그는 상냥하고 사려 깊으며 언제나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줬어요. 침착하고 차분하게 말하다가도 자신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며 마치 신성한 무언가를 말하는 듯 했어요. 그는 언젠가 의사가 되어 조국으로 돌아가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돕고 싶어 했어요. 그 열정과 목표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단순히 의사가 되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변화를 주고 싶어 했거든요. 제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만의 세상이었어요. 처음엔 왜 그가 그렇게 조국에 헌신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뉴스를 통해서만 북한을 접해봤기에 희망이 가득한 나라로는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성호 씨의 조국에 대한 사랑은 제 눈에 북한을 전혀 다른 빛으로 비춰줬어요. 그는 자신의 고향에 대해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존경과 경의를 담아 말했어요. 그에게 북한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이 담긴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저희는 문화, 꿈, 인생에 대해 몇 시간씩 이야기 나누었어요. 그는 프랑스, 파리, 그리고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해 저에게 질문을 하고 저는 가족과 이루고 싶은 것, 그리고 쓰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 말했어요. 서로 큰 꿈과 계획을 품고 있었지만 함께 있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성우 씨는 북한 출신이었고 남한과는 수많은 정치적, 사회적 거리가 있었어요.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매우 취약했고 미래는 불확실했어요. 성호 씨도 이에 대해 별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저희가 쌓아온 사랑과 연결고리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곧 성호 씨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파리에서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는 조국 북한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거기에는 그가 꼭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어요. 파리에서의 시간은 아무리 즐거워도 정치적 상황은 날로 복잡해지고 있었기에 그곳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저희 둘 모두 알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지만 쉬운 답은 없었어요. 그는 돌아가야만 했어요.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지만 남아있을 수는 없었어요. 마지막 날
파리의 흐린 날씨와 텅 빈 듯한 거리 속에서 저희는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어요. 처음 만난 그 카페에서 헤어지면서 약속도 보증도 없이 단지 서로 안녕을 고했어요.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을 알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가 파리의 분주한 거리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깊이 모든 것이 끝났음을 느꼈어요. 우리 사이엔 너무 큰 간극이 있었고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성우 씨가 북한으로 돌아간 후 저는 제 삶을 계속 이어가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마음을 정리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성우 씨는 저의 일부가 되어버렸거든요. 아무리 그 기억들을 묻어두려 해도 항상 다시 제게 돌아왔어요. 그의 얼굴, 목소리, 그리고 세상이 멈춘 듯 미소 지어주던 그 모습 전부 다 제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몇 년 동안 저는 그 기억들을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려고 애썼어요. 그 사람은 제 과거의 한 장면이었고 반드시 닫아야 할 한 장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겉으로는 그 장을 닫은 것처럼 보였어요. 일에 몰두했거든요. 기자는 사건이 발생하면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일이었으며 늘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가슴 한켠에 자리 잡은 공허함을 피할 순 없었어요. 그러다 저는 어머니가 되었어요. 성우 씨가 떠난 직후 곧 마리가 태어났고 저는 제 모든 사랑을 그녀 양육에 쏟았어요. 그녀는 제 전부였어요. 그녀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제 안의 아픈 부분, 즉 누군가를 잃은 그 빈자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마리는 점점 자라면서 호기심 많고 생기 넘치는 아이가 되었어요. 언제나 세상에 대해, 다양한 문화와 장소에 대해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녀가 특히 매료된 한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한국이었어요. 어릴 적 마리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친구들과 본 한국 드라마나 배운 K-팝 노래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곤 했어요.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던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해마다 관심사가 바뀌는 법이니까요. 한 달은 공룡, 다음 달은 마법 같은 시기잖아요. 그런데 마리가 자라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은 점점 식지 않고 오히려 깊어졌어요. 스스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 역사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한국? 다른 나라들과 다를 바 없지 않니?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솔직하지 못했어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면 성우 씨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 이야기는 너무 아팠거든요. 과거가 없었던 척하는 게 더 쉬웠어요. 그래서 마리의 질문들을 피하며 그 주제를 회피했어요. 그런데 마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의 도움 없이도 계속 한국에 대해 배우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도 듣고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더 많이 접했어요. 방 안에서 헤드폰을 끼고 이해할 수 없는 가사를 흥얼거리는 모습을 보면 마치 자기만의 세상에 있는 듯 했어요. 그 세상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였어요. 점점 우리 사이의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제 비밀들을 감추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을 잠궈두었고 마리는 그 문을 열어젖히고 있었어요. 저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이렇게 놓아주지 못하는지, 왜 그녀가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결국 문제는 그녀가 아니라 저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때도 저는 성우 씨에 대해 이야기할 용기가 없었어요. 제 인생을 바꾼, 한때 저에게 잊지 못할 감정을 선사했던 그 남자에 대해 마리에게 털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새 마리의 한국에 대한 열정은 우리들 모두를 상상도 못한 여정으로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제 과거와 마주할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2024년이 되어야 비로소 제 과거에 대해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마리의 아파트에서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가 다시 흘러나오는 그 순간 제 안에 잠겨있던 기억과 감정,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만약 이 진실을 마리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그 무게가 저를 짓누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리는 언제나 제 과거, 특히 한국에 관한 이야기에 호기심이 많았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피하기만 했지만 그 노래가 흐른 후로는 피할 수가 없었어요. 솔직해져야 했어요. 제가 파리에서 북한 사람을 사랑했던 이야기, 그 사랑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마리에게 전해야만 했어요. 어느 저녁 마리의 아파트에서 단둘이 앉아 있었어요.
바깥은 런던의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로 활기가 넘쳤지만 실내는 고요했어요. 제 안에서는 긴장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저는 입을 열었어요. 마리아, 제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엄마가 내 아버지에 대해 꼭 해줄 이야기가 있어. 그분은 파리에서 만난 누군가가 아니라 제 인생을 바꿔놓은 분이셨고 북한에서 오셨어. 마리는 제게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며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 침묵 속에서 이 순간이 모든 걸 바꿀 순간임을 느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분의 이름은 성우였어. 우리가 만났을 때 그는 소르본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계셨어. 그 당시 저는 한국에 대해 별로 알지 못했어요. 솔직히 한국을 그냥 또 다른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성우 씨는 달랐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리는 제 이야기에 집중하며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으고 부드럽지만 궁금한 표정으로 듣고 계셨어요. 저는 성우 씨가 조국 북한에 대해 얼마나 열정적으로 꿈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제 시각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우리 사이에 있었던 짧지만 강렬했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왜 북한이냐? 며 마리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정말 복잡해. 우리가 함께할 때 남한과 북한 사이의 정치적 분열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 성우 씨는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돌아가야 했고, 우리 사랑은 아무리 강해도 그 거리를 극복할 수 없었어요. 마리는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곱씹었어요. 저는 그녀의 얼굴에서 혼란과 충격,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이해의 빛을 보았어요. 그녀는 그 이야기에 매료되었고 동시에 더 알고 싶어 했어요. 엄마, 마리가 마침내 놀라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그동안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왜 비밀로 하셨어요? 제 가슴이 조여왔지만 저는 억지로 말을 이었어요. 말하기 너무 아팠거든, 마리야. 과거는 그냥 그 자리에 두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는 잘못했음을 깨달았어. 너도 진실을 알아야 해. 마리는 결심한 듯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북한의 그분의 삶에, 그분의 꿈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요. 엄마가 오신 곳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은 파도가 치는 듯 요동쳤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성우 씨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시 떠올랐어요. 제가 그 시절의 아픔과 기억을 다시 마주할 수 있을지 망설였어요. 하지만 마리의 눈을 보자 저는 결심했어요. 그녀는 단순히 성우 씨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라 제 과거와 우리 삶을 형성한 더 큰 의미를 이해하고 싶어 했어요.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제가 부드럽게 제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우리 같이 한국에 가보자. 성우 씨에 대해, 그분이 살아온 삶에, 그리고 그분이 사랑한 나라에 대해 더 알아보러. 우리 둘 모두 큰 그림을 이해할 시간이 된 것 같아. 마리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요? 엄마, 저랑 같이 가주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꼭 같이 갈 거예요. 이건 단순히 성우 씨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과 한국, 북한을 이해하는 일이에요. 뉴스에서 보는 모습만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 역사, 고난, 그리고 꿈을 이해하는 일이에요. 우리 둘 다 그 큰 그림을 함께 이해해 보자고요. 제 입에서 그 말들이 나오자 이 여정이 우리 둘 모두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줄지 깨달았어요. 도착하면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길이 옳은 길임은 확신이 들었어요. 과거를 파헤치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저희는 함께 갈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이해할 거예요. 결정은 내렸어요. 저와 마리는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이건 마리와 저 모두에게 엄청난 발걸음이었어요. 오랫동안 잠궈두었던 제 과거의 한 부분을 찾아내기 위한 여정이었거든요. 우선 한국부터 방문하기로 했어요. 성우 씨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그 나라, 비록 예전에는 잘 몰랐지만요. 저는 예전에는 한국을 작고 멀리 있는, 잘 알지 못하는 나라라고만 생각했어요. 제 머릿속에선 흐릿한 이미지들의 집합체 같았어요. 마치 세계 반대편에 있는 나라처럼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려 서울거리에 발을 디딘 순간 도시의 에너지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도착하자마자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세련되게 느껴졌어요. 높은 빌딩들,
반짝이는 조명,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그리고 목적의식이 느껴지는 도시의 분위기였어요. 마리는 그곳의 모든 것에 신이 나 있었어요. 엄마, 이곳 좀 보세요. 정말 대단해요. 라며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밟으며 외치더라고요. 첫 며칠 동안 저희는 서울을 탐방했어요. 매 순간이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마리는 활기 넘치는 케이팝 문화, 음악, 패션, 젊은 에너지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붐비는 거리를 걸으며 형형색색의 옷부터 최신 기술 제품까지 파는 상점들을 구경했어요. 마리는 신이 나서 반짝반짝 빛났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감추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도 조금씩 한국을 본뜻 그대로 보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먼 나라가 아니라 깊고 풍부한 역사를 지닌 나라였어요.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더욱 강해진 나라였어요. 박물관과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며 한국의 독립투쟁, 그리고 나라를 형성해온 오랜 아픔과 헌신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교과서에서만 보던 한국전쟁과 분단의 이야기가 이제는 생생하게 다가왔어요.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현실로 개인적인 의미로 다가왔어요. 또한 한국의 이야기는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전쟁의 상흔을 딛고 오늘날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놀라운 변화의 과정이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자부심 있고 끈질기며 목표를 향해 묵묵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는 성호 씨가 조용히라도 그 변화의 한 부분이었음을 느꼈어요. 그분은 고향에 돌아가 도움을 주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헌신하셨으니까요. 한편 마리는 모든 것에 즉각적으로 마음을 열었어요. 한 저녁 작은 식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여기가 제가 있어야 할 곳인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마리는 벌써 한국어 단어도 조금씩 습득하며 삼겹살을 열심히 굽고 있었어요. 음식은 제가 전에 맛본 적 없는 풍미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매콤한 김치와 고소한 구운 고기, 모든 것이 다르면서도 신선했어요. 마리가 문화에 푹 빠져 즐기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달았어요. 예전엔 한국을 낯설고 먼 나라로만 여겼지만 이제는 생명력과 자부심, 그리고 희망이 가득한 나라로 느껴졌어요. 고난을 딛고 일어난 아직 그 이야기가 진행 중인 나라였어요. 그러나 저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남한에서 시간을 보낸 후 저희는 중국을 거쳐 한반도의 다른 쪽 북한으로 건너갔어요. 성호 씨가 태어난 곳, 그가 돌아갔던 북한으로요. 그곳은 항상 듣기만 했던, 직접 방문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곳이었어요. 북한은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성호 씨의 고향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저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이 부분의 진실을 외면해왔는데 이제는 그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온 듯했어요. 성호 씨가 파리를 떠난 후 살았던 곳, 그가 선택한 길, 그가 걸어온 발자취를 직접 보러 가는 순간이었어요. 차창 밖으로 스치는 성호 씨의 고향의 거리를 보며 저는 깊은 경외심을 느꼈어요. 서울의 분주한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고요하고 한적한 시골 풍경이었어요. 그곳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살아왔고 저는 마치 비밀 가득한 곳에 들어선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달라질 것만 같았어요. 며칠 후 저희는 성호 씨를 아는 분들을 만날 예정이었어요. 그분들로부터 듣지 못했던 성호 씨의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 남자, 제가 사랑했던 그 남자의 삶에 대해, 그리고 그가 걸어온 길에 대해 마침내 알게 될 거예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여정은 단순히 과거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진실을 찾으려는 여정임을 느꼈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지내던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북한 신의주에 들어왔어요. 무엇을 마주할지 모르겠지만 성호 씨에 대해 더 알고자 하는 결심이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여정이 여기까지 이끌었고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은 이곳에서 제 과거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오랫동안 잊으려 애썼던 기억들이 지금 저를 마주하고 있었어요. 사랑했던 그 남자, 함께할 수 있었던 인연 모두가 지금 이 순간 저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어요. 하지만 무엇이 펼쳐질지 몰라 두려웠어요. 마리와 저는 성호 씨의 가족을 찾기 위해 조심스럽지만 급하게 움직였어요. 병원이나 관공서를 찾아다니며 여기저기 질문을 던졌어요. 만나는 사람들은 다소 조심스러워하며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하지만 끝내 긴 하루하루의 수색 끝에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성우 씨는 파리에서 학업을 마친 후 북한으로 돌아갔어요. 돌아온 것에 그치지 않고 꿈에 그리던 군의관의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믿기 어려웠어요. 그 모든 세월, 그 모든 일이 지나갔음에도 성우 씨는 자신의 꿈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요. 자신의 마음을 다해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그 모습에 저는 자부심과 슬픔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어요. 자부심은 그분이 자신의 길을 따르셨기 때문이고, 슬픔은 만약 달랐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이었어요. 결국 저희는 성우 씨의 아들 김준영 군을 만나게 되었어요. 마리와 비슷한 나이의 젊은 남자였는데 그의 얼굴에는 아버지를 닮은 부드러운 인상이 있었어요. 준영 군은 아버지께서 저를 항상 애정 어린 마음으로 기억하셨고 파리에서의 그 사랑을 절대 잊지 않으셨다고 전해줬어요. 저는 오랜 세월 간절히 바랐던 소식을 듣게 되어 감격스러웠어요. 3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성우 씨가 저를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제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준영 군은 저희를 바닷가의 한적한 곳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눈앞에 펼쳐진 잔잔하고 광활한 바다는 오랜 세월 저와 성우 씨 사이에 있던 그 간극을 연상케 했어요. 저희는 그곳에 앉아 있으면서 제 몸속의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랜 세월을 지나 성우 씨께서 나타나셨어요. 물론 예전과는 달리 보였어요. 머리카락은 희끗해졌고 얼굴에는 인생의 무게를 짐작케 하는 주름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저를 바라보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따뜻한 눈빛은 오랜 세월 전 제가 사랑에 빠졌던 그 눈빛 그대로였어요. 그분은 제 옆에 앉으시더니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셨어요. 잔잔한 바람이 바다 위를 스치고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그 고요한 순간을 채웠어요. 마침내 성우 씨께서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소피, 저는 한 번도 당신을 잊지 않았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인생이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어도 항상 당신을 기억했어요. 당신은 제 일부였어요. 저는 그 말씀을 믿기 힘들었어요. 그토록 오랜 세월 우리의 사랑이 시간에 묻혀 사라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요. 서로를 바라보며 그 사랑은 멀어지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라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희는 그날 나머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지난날의 이야기와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눴어요. 한때 함께 꾸었던 꿈,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며 쌓아온 삶,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었는지에 대해 말이죠. 세월과 거리,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우리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강해졌어요. 해가 저물어 따스한 빛이 바다 위로 퍼질 무렵 저는 그 순간이 기다려온 순간임을 느꼈어요. 성우 씨를 다시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제 자신, 그분을 사랑했던 제 마음의 일부를 다시 찾은 거예요. 저는 성우 씨를 바라보며 오랜 세월 후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어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이 다시금 저희를 이어주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